고전소설의 특징 살펴봅니다. 시기로 본다면 고전소설은 1894년 가보개혁 이전의 작품을 고전소설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작품을 현대소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894년 이전을 고전, 그리고 1894년부터 1917년까지를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의 신소설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1917년 이후를 이제 현대소설, 근대소설로 보기도 합니다. 1917년에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되는데요. 무정을 거의 근대소설의 이렇게 출발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구분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고전과 현대 이야기할 때는 1894년을 기점으로 고전, 이후를 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하고요. 허균의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소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작품보다 그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고전소설의 작가는 흔히 작가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김시습과 허균 같은 경우는 작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작품이 이제 미상이라는 거고요. 춘향전이나 토끼전, 흥부전, 심청전 이렇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가 이제 작가 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체는 문어체, 운문체, 낭송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문어체는 고전소설은 글 쓰는 투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것과 글 쓰는 방식이 달랐다고요. 현대소설은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말하는 것 구어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소설은 언문일치, 말과 그 글이 하나가 됐다면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문체는 마치 시처럼 3사 내지 4사 쪽에 이렇게 율격을 갖고 있는 그 소설들이 좀 여러 편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체라는 말을 썼고요. 낭송체는 이제 낭송하기 편하다고요. 그런 문체를 가졌다고요. 고전소설이. 구성을 본다면 일대기적 구성이 많고요. 일대기적 구성 그러면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흔히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시기만 집중적으로 이제 적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걸 순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순행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행과 반대는 역행 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역순행인데 이제 현대소설은 역순행으로 그 전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건은 고전소설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에 비해서 현대소설은 필연적이고 현실적인 요소가 많고요. 시점은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다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서술자가 신처럼 등장인물 및 작품의 전반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어서 착한 사람이 결말에는 결국에는 이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결말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행복한 결말,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겪던 주인공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운영전의 경우는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운영전은 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장인물은 대체로 평면적인 성격 변화가 별로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고요. 전형적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현대소설은 성격도 변하는 입체적이고 그리고 계층을 대변하기보다는 그 인물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는 개성적인 인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